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대신 배상해 주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맥락 없이 미래로 나가자던 3.1절 기념사는 전주곡이고 복선이었던 셈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은 것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도 하지 않은 일본인데 우리의 민족 정신을 결연히 지키면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움을 넘어서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3월 7일 화요일 아침 함께할 리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네 분 패널 모두 무게 있는 분들 모셨는데 오늘 좀 깊이 있고 무게 있는 토론 좀 해봤으면 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클렌징 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원 덕택의 유튜브 구독자 오늘로 19만이 됐습니다. 20만 명 달성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2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입니다. 6월 12일 출발하는 상품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버리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안녕하세요. 3월 하늘을 보기 부끄러운 날입니다. 삿가 쓰고 다녀야 할까요? 이은주님, 생각지도 않던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일본은 기고만장해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잘했다고 옆에서 우쭈쭈 부추기며 실속 챙기는 미국도 신났습니다. 분노로 속 끓이고 생병 난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입니다. DJAO님, 아침에 눈뜨기가 두렵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만사 검통인 나라가 됐습니다. 외교는 백기투항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수출은 1년 동안 적자고 내치는 약한 고리부터 힘으로 짓누르고 남북 문제는 전쟁을 곧 할 것처럼 겁박하고 야당은 없애버릴 듯 해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비통합니다. 로보트리님, 겨울을 뚫고 나온 봄날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활짝 필 봄꽃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식파님, 3.1절 이후 나라를 다시 잃은 느낌입니다. 김윤호님, 피해자가 사과하는 나라 3월 6일은 국치일입니까? 네,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김두수 소장님, 우리 애청자님들의 인식,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한번 보죠. 대한민국이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안보, 경제 두 개 이야기하는데 안보는 한미일 뭐 군사 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길을 길을 트는 건데 그건 역시도 냉전이 그렇게 치열할 때조차도 우리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신냉전 시대인데 그렇게 가야 되느냐 문제. 경제 뭐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이 거의 다 극복한 단계인데 굳이 뭐 일본이 풀지도 않고 있는 문제에서 뭐 굉장히 그렇게 얻을 것도 많지 않은데 단지 뭐 미래 세대에 대한 앞길을 연다. 뭐 이 정도 맹분인데 이 정도 맹분을 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아무런 국내 논의와 토론도 없이 오직 그냥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볼 걸 각오하고 한다.
이런 걸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는 너무나 좀 서투르고 외교적 굴욕이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기상천외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어서 일단 변제 배상을 해주고 일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몇몇 반응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죠.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때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새로운 한일 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래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를 안 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 동포들이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석동현 사무처장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쳐낸 알렉산더 대왕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제정세 또 이런 안보위기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죽창과 타령을 거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김수철 부원장 국민의힘에서도 전부 다 지금 또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는 분위기입니까?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외교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으로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또 너무 앞서간다거나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당에서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요즘 뭐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얻은 결론은 이 국가의 미래나 전략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동북아 안보 환경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인 접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북핵의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 접근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위안부 합의 파기라든가 또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관계 자체가 방치되었던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민에 찬 어떤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찬사를 보내거나 일방적인 비판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민에 찬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최양 원장. 저도 이제 그 문제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처럼 우리 사회에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이 화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했느냐? 정책이라는 거는 가장 이 뭐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수인데 과연 왜 했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득실면인데 득실에서도 지금 뭐 조금 뭐 우리의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대안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궁금한 거는 왜 지금 했지 이거를? 사실 관계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일본 후쿠시마가 6월 달에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방출하는 그 시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들이 전문가들한테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아니고 당겨서 한 이유는 뭘까? 3월 16, 17일 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 것, 그다음에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 그다음에 5월 달에 G20 일본에서 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전반전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가 뭐 딱하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드라이브를 해갈 수 있는지 그런 역동적인 그런 힘이 있는지가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고요. 일단 저는 왜 지금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들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다고 그러죠. 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최양 원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3월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양국 간의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김영주 의원 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준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딱 해서 짚어보면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날짜가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 정부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해지고 이런 게 순서지만 네. 곧바로 바로 이렇게 정상회담 날짜가 나오는 거 보면 사전에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일 간에 아직은 뭐 한국 기업만 참여하지만 뭐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참여하지만 한국이 먼저 하면 일본도 해줄게. 기업 전체 이름이 아니면 기업 CEO 이름으로라도 해준다. 이런 내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순진하게 그것만 믿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일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나의 어떤 이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이 전략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스타일로 하느냐. 근데 저는 스타일로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선 나오는 선언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그래도 평생 검사로서만 살아왔지만 그래도 역사의식은 있나 보다. 또 동북아를 보는 시야는 좀 그래도 우파 중에서 넓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음이 벌써 이제 G7, G20이 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전략이 아니고 그냥 스타일이다. 야, 정면 돌파해. 그거는 전략 문제는 뒤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정면 돌파하자. 그랬을 때는 지금 3.1절 기념사가 제가 쭉 읊혀봐도 너무 철학의 빈곤인 거예요. 사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사실은 3.1 운동에 있어서 5.4 운동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고뇌 그리고 그 민족 해방 운동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갔던 우리 국민들 지금 우크라이나 동포도 와 있고 지금 광주, 경북 다 들어와 있습니다. 3.1절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갖고 있는 실용적 무기, 즉 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러시아 천연가스는 다 갖고 오는 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좁혀버렸다고 대통령이. 중국, 일본 동포 한마디 얘기 없고 일본하고만 미래지향적 과거에 대한 얘기도 없고 오부치 선언을 존중해야 된다. 이끌어 가겠다.
그런 나를 믿어봐라 하는 여기도 없어요. 그냥 미래로 가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타일이다. 굉장히 불안한 문제다. 바로 보는 그 겁니다. 지점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이 들어왔네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 자, 이번에도 미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두수 소장, 미래로 가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3.1절 기념사도 참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뚱 미래인데 그러면 그 뒤에 기념사가 끝나고 나서 뭐 기자들 당최 만나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얼마나 고뇌를 했는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가 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또 오부치 선언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또 충분히 설명했고 당시 상황을 보면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이 있었고요. 이제 이 상황이 바뀌고 있었고 또 이게 시대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망을 놓으면서 전 세계가 연결된다는 걸 알아서 선도적으로 일본 문화 개방을 해가야 된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했고 결국 지금의 K 한류 K 콘텐츠가 탄생한 그 기초를 낳았는데요. 자 그런 것만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데 아까 얘기하면 정말 단기적으로는 그냥 그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과의 회담을 위한 뭐 선제적 이런 걸로밖에 이렇게 안 보이는 정말 초단기적 뭐 단타매매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남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걸 삭제했습니다. 아베 시절에. 그리고 또 먼저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된 무역 제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본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열었다.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가자. 이건 그냥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정신 승리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이걸 다 수용할 수 있고 열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만 것. 이 외교가 정말 그래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김수철 부원장, 대체로 이제 설명이 없는 경우는 너무 급박할 때 뭐 좀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절단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수출 적자 나고 물가 오르고 뭐 이러는 게 일본과 관계가 지금 안 풀려서 그런 겁니까? 오히려 소 부장 같은 경우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뒤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자체 생산 기틀까지 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적 시간표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행간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총선 전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어요. 시간을 정해놨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하나는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우리 김용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스타일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단에 백조가 이렇게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안 했지만 밑에서 발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 밑에서 있는 권해에 찬 결단들은 있었을 거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없이 했다고 하면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 김두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설명해내는 과정은 저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시간표도 정해놓을 수 있고 권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고요. 사실 또 말씀하셨는데 돌아보면 한번 경험삼아 우리가 통치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제가 얼마나 남북 평화 무드를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실 엄청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때도 항상 뭐 홍준표 대표나 야당에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죠. 그냥 갔는데 결국 2019년도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물론 뭐 여든 야든 책임을 논하는 게 앞서서 우리의 정치 문화와도 저는 일정 부분 상관관계는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남봉꾼님, 내가 이렇게 애국심이 강했던가? 최고야님,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한테 가서 잘 지내자고 얘기해야 합니까? 일본은 진전된 얘기를 안 하고 뻗대고 있는데 우리가 달래면서 사탕 줘야 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최양 원장 이렇게 네. 됐을 때 일본의 성의 표시 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될 겁니다. 정상회담 하면은 그냥 그걸로 다 오케이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가 꼭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일본 기업의 죄송합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 참여라는 선물을 갖고 오셔야죠. 지금 현재 뭐 놀랍게도 이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 줄 성명을 냈어요.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신기원적인 새장을 연다.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모두 얘기했지만 큰 틀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16일, 17일 날 지금 일본 가는 것도 보면은 일본 수상이 17일 날 차코 방문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숙제를 갖고 4월 달에 지금 미국을 가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가는데 그럼 16일, 17일 날 분명히 저는 포괄적으로라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 참여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갖고 온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현재로 제가 보는 이 전체적인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미일 합동훈련이 지금 뭐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일단 방어책으로 지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계속 커지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양회가 끝나고 뭐 11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득실면으로 가면은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은 그런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수 소장 보시기에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느닷없이 뭐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책임. 그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가 지금 얻어맞은 사람인데 느닷없이 우리 책임을 얘기하고 이제 학폭 피해자 비유도 많이 나왔고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기시다 총리를 기자들 없이 가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시작이었을까요? 뭐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 8.15 때 이야기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 문제를 취급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련의 어떤 한국 그 우파들이 갖는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격 이런 것들이 좀 더 진보 진영이 좀 가져가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이 일본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본인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해 왔고 그 문제가 과거로부터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일 협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좀 넘어서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통적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석동현 그 사무처장의 어떤 글도 보면 전행적인 그 식민 사관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쭉 깔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딱 펜을 가른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한국의 이 진보 진영적 사고를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우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일본에 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좋아 빨리 가, 이게 뭐 줄여서 좁빠가 이렇게까지 좀 약간 폄하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문제도 바라보면서 여기서 협상의 속도를 내라. 협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는 보면 협상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의 일방적 선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 우파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그냥 일거에 해결하는 방식의 어떤 것을 모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결과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이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여권의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사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다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주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분명히 참여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희상안이 나오는데 사실 문희상안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일 기업이 국민성금 대입변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 번은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통하기는 아주 색다른 것보다는 과거치를 봤을 때는 좀 수월한 생각을 가지셨지 않겠느냐도 뭐 한 생각으로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문희상안을 하더라도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헌법적 가치를 존중했고 국제법을 봤을 때 실용적 대안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일본하고 협상에 있어서 김 의원님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네. 15를 드려야 되니까 네. 15 듣고 할까요? 네.